한국군?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약한 나라 군대 아닌가? 안나의 파란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각국 군인들 앞에서 터져나온 조롱에 상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날 이기면 아이를 가져도 좋아. 하지만 넌 절대 날 못 이길 거야. 안나의 도발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상식의 눈빛만이 차갑게 굳어져 갔어요.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상식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가 병영을 깨웠습니다. 김상식 중사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죠. 20에 입대해서 15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그였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 자란 상식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김상식 중사, 오늘도 헬기 레펠 훈련이다. 소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레펠의 신이라고 불렸거든요. 헬리콥터에서 로프 하나의 의지에 내려오는 레펠 훈련은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에게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헬기가 하늘 높이 떠오르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상식만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로프를 잡은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같이 훈련을 해온 증거였죠. 준비, 출발. 상식이 헬기에서 몸을 던지는 순간 그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착지하는 모습을 본 후임들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상사와 장교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김상식, 이리 와봐. 훈련이 끝나고 대대장실로 불려간 상식을 기다린 것은 차갑디 차가운 질책이었어요. 중사 주제에 너무 튀지 마라. 후임들 앞에서 무슨 쇼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나? 상식은 꾹 참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견뎠어요.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농가 출신의 학벌도 없는 자신이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으로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상식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상식은 후임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후임들은 모두 레펠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상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중사님, 어떻게 하면 중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이등병이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상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매일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는 거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거야. 해가 지고 부대를 나선 상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어도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여전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집에서 홀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상식아 왔구나. 밥 차려놨다. 7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상식은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군인으로 태어난 게 우리 집 자랑이요. 흔들리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에 상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였어요.
가난했지만 자존심만큼은 꺾이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상식을 지금까지 버텨오게 한 힘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직접 기른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상식은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이 평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도 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상식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상식은 어머니의 등을 주물러드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텨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상식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대에 전해진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유엔연합 평화유지군 합동훈련에 우리 부대가 선발됐다. 대대장의 발표에 병영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각국의 정예병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상식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무대에 설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인 만큼 절대 실수할 수 없었어요. 훈련 장소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제평화훈련센터였습니다. 각국 군인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실력자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미군 특수부대 출신들의 근육질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은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여군 소령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어요. 키가 17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카리스마는 주변 남자 군인들조차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식도 다른 나라 군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안나가 다가오더니 한국 대표단을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군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별거 아니네요. 유창한 영어로 뱉어낸 그녀의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상식을 비롯한 한국군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약한 나라 군대 아닌가요?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말이죠. 상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조국과 동료들을 모독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국제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안나는 상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더 나아갔어요. 특히 당신 한국의 레펠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안나가 농담인 듯 던진 말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이긴다면 아이를 가져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나를 못 이길 거예요. 주변에 있던 각국 군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상식에게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거든요. 소령님, 말씀을 조심하시죠. 상식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안나는 오히려 그런 상식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킬킬 웃었습니다. 어머, 화가 났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녀는 상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몸집도 저렇게 작은데 무슨 레페를 잘한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저런 체격으로는 여자들도 상대를 안 해줘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 상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소대장이 재빨리 그를 말렸어요. 상식아, 진정해. 여기는 국제무대야. 상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안나는 그런 상식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합동훈련이 시작되니까 그때 실력을 보여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안나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상식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반드시 저 오만한 여자에게 대한민국 군인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자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상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도발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각오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합동 레펠 시범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각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헬리콥터 한 대가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훈련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각국 군인들의 실력을 비교하는 일종의 경연이었거든요. 상식은 장비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로프를 확인하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국 대표들이 순서대로 레펠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훈련 감독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먼저 미군 대표가 나섰습니다.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깔끔하고 정확한 레펠을 보여줬어요. 이어서 영국군, 독일군 순으로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수준급의 실력을 선보였죠. 그런데 안나가 헬기 앞으로 나서더니 상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의 레펠 달인이라면서요?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히 내려오는지 한번 겨뤄볼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훈련 감독관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각국 대표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동시에 레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안나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헬리콥터 내부로 올라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상식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헬기가 목표 지점 위로 이동하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상식은 로프를 잡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처음 레펠 훈련을 받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도 넘게 반복했던 이 동작이었습니다. 손에 박인 굳은 살이 그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상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머니, 내 후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바로 그때 안나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긴장하고 있나요? 무서우면 포기해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태어난 게 우리 집 자랑이요. 흔들리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준비, 시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헬기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상식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로프를 타고 내려갔어요. 안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실력은 과연 수준급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안나가 갑자기 몸을 틀더니 상식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식의 로프를 건드렸어요. 상식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15년간 쌓인 경험이 그를 구해줬어요. 재빨리 자세를 회복한 상식은 안나를 쳐다봤습니다. 안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하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방해였어요. 상식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집중했어요. 이런 비겁한 수를 쓰는 상대에게 져줄 수는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경주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안나는 계속해서 교묘하게 상식을 방해했지만 상식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각국 군인들이 탄성을 터뜨렸어요. 이런 수준 높은 레펠 시범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상식의 부드럽고 정확한 동작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속도를 높여 상식과 동시에 착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땅에 발을 디뎠어요. 대단합니다. 두 분 모두 최고 수준의 레펠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훈련 감독관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확한 착지 시간을 측정해야 했거든요.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나 소령이 0.2초 차이로 먼저 착지했습니다. 안나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상식은 아쉬움보다는 의욕이 더 컸습니다. 분명히 안나가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떤가요? 말했잖아요. 당신은 절대 나를 못 이긴다고. 안나가 상식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여운이 가득했어요. 상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 승부는 공정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상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상식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장갑 부분에서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상식이 장갑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손바닥 부분에 아주 작은 절개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살짝 베어낸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그제서야 레펠 도중에 로프가 미끄러졌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수를. 상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안나가 사용했을 법한 장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을 신고한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한편 안나는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역시 한국군은 별거 아니었어. 기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지.
안나 소령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그런 거죠. 한국군도 나름 선전했는데요. 선전? 지는 게 선전이야? 아무튼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 아시아 군대들은 여전히 우리 러시아에 비할 바가 못 돼. 러시아 군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상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상식은 홀로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숙소로 돌아간 후였어요. 훈련장에는 달빛만이 쓸쓸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상식은 다시 로프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헬기 없이 훈련탑에서 반복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밤이 깊어가도 상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진 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상식은 계속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답이었거든요. 더 완벽해지는 것, 그래서 어떤 방해도 통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합동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전술훈련이었어요. 각국 혼성팀을 구성해서 가상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상식과 안나가 같은 팀에 배정됐어요. 잘 부탁해요, 파트너. 안나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안나는 또 다른 방에 공작을 펼쳤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상식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혼선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상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저 한국 군인 생각보다 끈질기네. 안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패배로 주눅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식의 개인 평가는 최상급이었어요. 특히 레펠 분야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런 상식이 못마땅했어요. 자신이 이겼는데도 여전히 인정받는 모습이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더욱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식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훈련 도중 규율 위반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식 중사, 훈련 중 개인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급자의 질문에 상식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고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목격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누명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 대표단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나의 소행임을 직감할 수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박하려 할수록 더욱 의심스러워 보일 뿐이었어요. 김상식 중사,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훈련 참가를 중지하겠습니다. 천둥 같은 청천벽력이었어요. 상식에게 이 합동훈련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니. 그날 밤 상식은 홀로 숙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려 했는데 상대방은 온갖 비겁한 수를 다 동원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억울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향에서 급히 온 전화였어요. 상씨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식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상식은 급히 부대로 돌아가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식 중사 휴가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인데 규율 위반 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부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20년을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자신은 발이 묶여 있다니.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상급자의 냉정한 답변에 상식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어머니 곁으로 가야 했거든요. 한편 상식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합동훈련장에서 한국군 김상사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 때문이었어요. 안나 소령,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었어요. 한국 군인의 장갑에 미세한 절개 장치를 숨겨놓다니.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안 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맞나요? 좀 비겁한 것 같은데. 비겁해? 이것은 전략이야. 전쟁에서는 이기는 자가 정의가 되는 거야. 그 한국 녀석도 이제 끝장이고. 김상사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안나가 상식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규율 위반 신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물론 완벽해. 내가 직접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했으니까. 게다가 한국군 상층부에 우리 편이 있어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 상층부에 우리 편이라니요? 몇 년 전부터 포섭 작업을 해왔거든. 한국군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도 도움이 되지. 김상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이었거든요.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안나의 말대로라면 한국군 상층부에도 내통자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상식은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절망적이었어요. 상식아,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얼마 못 버티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김상식 중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며칠 후 전해진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규율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변명의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는 명백한 누명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식 중사, 러시아 측 증인의 증언이 명확합니다. 게다가 한국군 내부에서도 당신의 평소 행동에 대한 의견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상식은 경악했어요. 평소 행동이 좋지 않다니. 자신은 15년 동안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기밀사항이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상식은 깨달았어요. 정말로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나의 공작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상식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위원들의 표정만 봐도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식 중사의 행위는 군기문란을 야기하고 국제적 망신을 끼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러시아 측 증인의 증언과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상식은 절망했어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15년 군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상식 중사, 징계 내용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 처분합니다. 위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상식의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대기 발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식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지만 그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 상사가 목격한 진실이 서서히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도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상식에게도 곧 그런 새벽이 찾아올 것이었어요. 김 상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안나의 음모를 목격한 후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야. 김 상사는 용기를 내어 신뢰할 만한 상급자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합동훈련 총책임자인 김 대령은 청렴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정말 확실한가?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나 소령이 상식 중사의 장비를 조작했고 거짓 증언까지 했다고요. 김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부하를 구해야 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자네가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한편 상식은 드디어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대령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고흥에 있는 작은 병원에 도착한 상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야위어 계셨거든요. 한때 건강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작고 여린 할머니만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상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시더니 아들을 알아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식아 왔구나. 어머니가 너무 늦게 불렀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너 군대 일로 바쁜데 어떻게 말하겠니? 어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어요. 의사의 말로는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식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누명을 쓰고 군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식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어요. 안나의 도발부터 시작해서 비겁한 공작, 그리고
징계위원회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기력을 다해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상식아, 내 손을 보여다오. 상식이 두 손을 내밀자 어머니는 그 손을 만져보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이 손은 거짓이 없는 손이요. 내가 줄을 잡을 때는 진심이 담긴다. 어머니가 20살 때부터 지켜봐 왔으니까 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상식아, 사람들이 내게 어떤 누명을 씌워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야. 내 마음속에 진실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빛을 보게 돼 있어. 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 러시아 여자가 비겁한 수를 쓴 건 내가 그만큼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상식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잖니. 그 자존심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거라.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상식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그 진실을 보여줘라. 내 실력으로, 내 진심으로 말이야. 그날 밤 상식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이기려고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누군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상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자신이 가진 진짜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의사도 신기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상식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니까 못할 리 없지. 흔들리지 마라.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상식은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훈련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기록을 위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훈련이었어요. 로프를 잡은 그의 손에서는 이전과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준비됐다. 상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을 밝힐 준비가, 그리고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상식이 부대로 돌아온 지 사흘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대령이 상식을 개별 면담으로 불렀어요. 김상식 중사, 자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네. 김대령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지 희망적이었어요. 최근 안나 소령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이 들어왔네. 김 상사가 직접 목격한 내용이야. 상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인가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 김대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 마지막 날에 특별 레펠 시범이 예정되어 있네. 전 세계군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공식 행사야. 그 자리에서 자네가 실력을 보여준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네. 우리가 은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자네가 그날 완벽한 실력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야.
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합동훈련 최종일 국제평화훈련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각국군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진이 몰려들었어요. 특별 레펠 시범은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안나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미 상식을 한 번 이겼고 게다가 그는 징계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식이 시범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약간 당황했어요. 저 고집쟁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보네. 안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상식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오늘은 확실히 끝장을 내줘야겠어. 안나는 이번에도 비밀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특별 레펠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헬리콥터가 하늘 높이 떠올랐고 참관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오늘 시범은 각국 대표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2명이 펼치는 특별 경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러시아의 안나, 소련과 대한민국의 김상식 중사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은 거짓이 없는 손이여. 진심을 보여줘라. 헬리콥터 안에서 안나가 상식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또 도전한다고요? 이번에는 당신의 체면조차 지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식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안나는 상식의 침착한 모습에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아요. 결국 당신은 질 거예요. 헬기가 목표 지점 위에 도달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악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준비, 시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안나는 즉시 비밀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상식의 로프에 미세한 진동을 가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상식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욱 안정적으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나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방해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상식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보여주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진심을 담아서 말입니다. 흔들려도 된다. 중요한 건 끝까지 내려가는 거다. 상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로프가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강했습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상식의 레펠 실력은 정말 예술적이었거든요. 특히 악조건 속에서도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안나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자신의 방해 공작이 통하지 않자 더욱 강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안나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상식에게만 신경을 쓰다가 자신의 착지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에요. 결국 착지 순간에 발목이 꺾이며 땅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상식은 완벽하게 착지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관중석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상식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안나의 비밀 장치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의료진이 안나를 돕는 과정에서 그녀의 장갑에서 이상한 장치가 떨어졌어요. 작은 진동 발생기였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방해하는 장치네요. 김대령이 즉시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에요. 안나 소령,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에요. 상식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의 장갑에서 발견된 진동장치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각국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조사가 시작됐어요. 안나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물증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 상사의 증언과 함께 진동 장치까지 발견되자 안나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어요. 게다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안나 소령의 개인 물품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들입니다. 조사관이 내놓은 증거물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상식의 장갑을 절개하는 데 사용된 미세 칼날, 그리고 각국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한 소형 카메라까지 발견됐거든요.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 행위입니다. 김대령의 엄중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안나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나는 지지 않았다. 단지 함정에 빠졌을 뿐이다. 안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결국 안나는 즉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한편 상식에 대한 모든 혐의는 말끔히 벗겨졌어요. 오히려 그는 비겁한 공작에도 굴복하지 않고 실력으로 진실을 증명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김상식 중사, 이번 일로 인한 모든 불이익 조치는 즉시 취소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대장의 정중한 사과에 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합동훈련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상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군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정신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군의 수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 대표들도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요. 상식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 모두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입니다. 상식의 겸손한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상식은 특별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회복되어 계셨어요. 마치 아들의 승리 소식을 듣고 기력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겼습니다. 상식이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건 제 싸움이 아니라 어머니와 우리가 함께 지켜낸 자존심입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식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내 손이 거짓이 없다는 걸 온 세상이 봤구나. 이 손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상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이 되겠어요. 그날 밤 상식은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상식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부대로 돌아온 상식을 기다린 것은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이었습니다. 후임들은 물론이고 선임들까지 모두 상식을 영웅처럼 대했어요. 중사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후 상식의 이야기는 군 내외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상식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그는 후임 교육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군인은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해요. 훈련장에서 후임들을 가르치는 상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편 국제무대에서 한국군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식의 이야기가 각국에 알려지면서 한국군의 실력과 정신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상식 중사 덕분에 우리 군의 명예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상식을 치하했어요. 하지만 상식은 여전히 현장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에서 후임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상식의 겸손한 자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해 겨울, 상식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상식아, 내가 군인이 된 게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구나. 어머니께서 올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상식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상식의 이야기를 지켜본 각국 군인들은 한국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상식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후배 군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굳은 신념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